네, 화면이 들어왔고 지금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채팅 주세요. 가봅시다. 제가 지금 감기 투혼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갔죠? 그리고 감기 걸리니까 항상 난 여기가 맛이 가더라고. 여기 입술 위에. 예, 누가 키스하다가 잡아 뜯었다고 오해하시는데 뭐 키스할 일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우리 KS 이훈님 반갑고요. 국기봉님, 후광마비님, 뽀송뽀송 정준님, 탄지로코님 다 반갑습니다. 팍팍 채팅 쳐주시고요. 자, 대범한 토크쇼. 저희가 이제 그 숲TV 공식 방송 1회 때 모셨던 정말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죠. 인터넷 방송의 시조새 두 분을 모셨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숲TV 측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다시 모셨습니다. 그 구 이름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네, 요즘 이름으로 말씀드릴게요. 황보알 노숙자 황봉 나도야.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 지난 방송만 하고 끝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역시 그 생명 연장이 되도록 또 이게 호흡기를 달아준 우리 숲TV 관계자 여러분들, 네. 그 옆에 있는 우리 대범이에게 감사합니다. 나이 55세 BJ로 데뷔합니다. 네. 황봉입니다. 이제 BJ라는 표현 안 씁니다. 숲TV에서. 그래? 스트리머. 네. 아니, 옛날 사람이야. 네. 옛날 사람. 맞아요. 저 때는 BJ라고 그랬었어요. 그 욕 한번 해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스트리머. 네, 스트리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네.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미용사 이름 조금 약간 어감을 옛날 표현이죠. 표현이라고 좀 싫어하시는 게 옛날 그런 표현이고. 느낌이네. 그래. 네. 요건 제가 좀 사과드립니다. 스트리머. 쉬운 5의 만나입니다. 스트리머로 데뷔한 황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황봉 선배는 스트리머인데, 네. 이 새끼는 스트리퍼예요. 스트립 거를 보고 싶은. 자, 인사할까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을사년 2025년도에 이렇게 또 숲TV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뵐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네. 오늘 방송 7시부터 9시까지 아주 시원하게 2시간 동안 소통도 하면서 재밌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후원 이거 또 별풍선 아닙니까? 이거 또 많이 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쌍콜 나도야입니다. 네, 좋아요. 네. 화면에 참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상이 참 중요하네요. 네. 우리 또 도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구 노숙자죠. 네. 나이가 이제 그 54살인데 54살에 사실 저 하얀 면티가 보이는 저 패션 이게 아주 참 아까 말씀드린 새우 젓갈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끔 입어요. 이게 겨울에 왜 양아치가 얼어 죽는지 아십니까? 멋내다 얼어 죽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입어야 돼. 안에 히트를 입고서 입어야지만 그래요? 보온도 되고요. 괜히 얇은 거 입었다 그냥 돌아가거든.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어떤 실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남들 뭐 시선 이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지하철을 타도 좀 옆으로 좀 이동하세요. 보세요. 그렇죠. 지하철 타도 자리가 나잖아요. 아줌마보다 엉덩이를 먼저 들이미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거 체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오로지 실속입니다.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려면은 사실상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연예인이 무슨 지하철이야 차 타고 가야지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다녀야 돼. 너무 편해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을 타면은 자리가 있으면은 다들 이 눈이 속도법을 해요. 진짜 눈이 왼쪽으로 쭉 다 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암묵적인 룰이 뭐야? 내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일어나면 내가 앉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일어나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진짜 나보다 빠른 여성분, 특히 아주머니의 성을 가진 분이 그냥 앉아요. 맞아요. 그럼 이걸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운동한다, 샘추고 가자. 근데 이 암묵적 룰이 안 지켜지는 곳이 지하철이에요. 저는 뭐 아직 나이를 두 선배님보다 약간 덜 처먹어서 아직은 약간 제가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안 타요. 너 약간 네 인지도에 연예인병이 있어. 그건 아니야. 아니 그다음 멘트가 있잖아 이 새끼야. 너 이 옷에 너 지하철 타고 다녀야 돼. 아니 그다음 멘트가 있는데 왜 끊어? 정말 짜. 아 진짜. 알았어. 야 너 의상은 지하철에나 그래. 버스도 의상. 아니 그다음 멘트가 있다고 이 새끼들아. 뭐야.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니들한테 잘했는데 왜 이래 나한테. 아 제가 지하철을 안 탄다고 할 때 항상 그다음 멘트 끝까지 들어봐야지. 오케이. 나랑 몇 년을 같이 굴러먹었는데. 아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안 타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가 알아볼까봐. 크게 한번 웃어도 되죠. 아니 끝까지 좀 들어봐 이 새끼야. 알았어. 그리고 알아볼까봐. 두 번째가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 두 번째. 못 알아볼까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씨발 이 새끼들이 계속 방해. 아 나 진짜. 근데 그러겠다. 알아봐도 이상하고 안 알아봐도 이상한 거. 알아볼 때 이상한 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 지하철에 사람 많은데 대범이 형. 근데 주변에서 김대범이 누구야? 뭐야? 뭔데? 그렇죠. 대범이 형 좋아요. 쟤 누구야 대범이가? 이러면 정말로 화나.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진짜 이유인 게 아무도 못 알아보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예, 요게 있는데. 예. 어쨌든 나는 솔직히 그래. 못 알아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 그게 최고죠. 그게 최고거든. 못 알아보고 돈이 많아야 진짜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돈은 많은데 너무 알아봐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재용이 형 같은 경우에 진짜 부럽지가 않은 게 시원하게 있어도 그 형이 어딜 가서 뭘 못해요. 사실 재용이 형 이거는 신문에 난 얘기니까 이건 있는 얘기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재용이 형도 간호사분한테 부탁을 했잖아. 그 녹음본이 나왔어요. 누구? 오늘 선생님 있어? 너무 친절해. 이렇게 친절한 오빠가 없어. 나 오늘 한 방 맞고 싶은데. 프로포폴. 이건 있는 얘기예요.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네. 프로포폴을 맞을 때, 한 방 맞으러 갈게. 예, 오세요. 너무. 그래도 저기, S전자에서는 회장님. 그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분도 그 병원의 간호사분한테는 부탁을 하더라고. 나 필요해. 한 방만 놔줘.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세상은 난 공평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형은 유명하고 이게 많지만 이게 많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홍대 클럽을 갔다 그러면 뒤집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적당히 돈 많은 사람 한 100억 있고 안 유명한 사람은 야 홍대 클럽 빌려! 100억이 너무 센 거 아니야? 한 500억. 한 500억. 그래 500억 있다 치면 야 오늘 너무 세. 근데 클럽 빌려! 해가지고 자기가 빌렸는데 어쩔 거야? 그렇지. 셀럽들 초대해! 이걸로 가면은 클럽에서 흔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근데 너무 유명하고 이게 많아도 어디를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데 저 600조 있는 일론 머스크가 날 쳐다보니까 여기 600조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새끼들 이거 도대체 얼마 있는데 500억 갖고 지금 자랑해 이런 모습이네. 근데 그 홍대 내가 진짜 돈 많은 건물주를 진짜 만났었는데 예전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티를 안 내더라고. 오히려 그냥 거기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후줄근한 이런 후리티 입고 다니면서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건물주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건물주예요? 이 정도로 별 티가 안 나 진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진짜. 도야도 아마 좀 기억을 할 거야.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얄팍하게 투자를 좀 받으려고 홍대에서 투자자를 만났어. 저 황봉 씨, 그땐 또 구라도 있었어. 김구라 씨, 노수자 씨,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홍대 제가 음식점 잡았으니까 글로 오세요. 기억날 거야. 홍대로 갔어. 근데 보통 이제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회집은 약간 이자카야식으로 양은 적은데 가격이 비싼 이런 느낌이었는데 누가 봐도 그냥 횟집.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횟집에 딱 와서 자 앉으세요.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그때부터 약간 의심이 있는데 여기서 맛이 갔어. 투자자인데 제가 그러면 투자 설명회를 할게요 하면서 노트북을 꺼내는데 이만큼 두꺼워. 요즘 그램도 얇은데 노트북이 이만해. 그래, 알지? 근데 이제 접속을 하는데 접속이 오래 걸려.
그래갖고 여기서 이거 돈 많은 친구 아니구나. 이렇게 얄팍하게 알았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안 씁니다. 정말로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생각 안 하시죠? 철강회사 회장 만났을 때 그때도 진짜 돈 많은 분이야. 아구찜집 진짜 맛있는 집 있다고 글로 다 셋을 데려가는 거야. 아구찜 아구찜 괜찮죠? 아구찜 괜찮죠? 사는데 우리가 안 괜찮아요. 소고기 사줘요. 이럴 순 없잖아. 그렇지.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여기 말이죠. 아구찜 대짜 주세요. 딱 그래갖고 대짜가 딱 나왔어. 근데 그때 당시 우리 못 먹을 때잖아. 그러면은 연예인이면 사실 한 2점 먹다가 저기 김대범 씨 입맛에 안 맞아요? 약간 이런 걸 연출해야 되는데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어. 이 둘이서 너무 개걸스럽게 아구찜을 막 쪽쪽 빨아가면서 막 먹었어. 한 15분 만에. 콩나물도 없어. 바닥에 난 거야. 국물만 흥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장이 딱 보고 아유 노숙자 씨, 아유 황봉 씨, 아구찜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난 더 시켜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희 사장님, 네. 밥 좀 비벼줘요. 그래갖고 밥을 그러니까 딱 알았던 거야. 얘네 영양가 없는 연예인이구나. 얘는 그냥 하나 더 시켜주는 거 아깝다. 밥에다 비벼 먹고 보내야 되겠다. 해서 밥 비벼 먹고 갔던. 부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써도 이걸 안 써도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너무 또 시원하게 쏘는 사람도 주변에 본 적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짠데? 너무 짠 돌인데 그러면은 그쪽하고는 또 어떤 딜을 이루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저는 또 부자에 대한 철학이 확고합니다. 이게 저희가 개그맨 생활을 하다 보면 지가 돈 많다고 씨부리는 인간들이 존나게 많아요. 어디 지방 내려가면 내가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사람이야 이렇게 씨부리면서 콜라 한 잔 안 사 그런 새끼들이. 그러면은 지가 1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나한텐 거지 새끼고. 그렇지. 야 나 요즘 좀 힘들어 하면서 나한테 그래도 소고기라도 사고 짜장면이라도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야. 그래서 나는 잘한 사람. 그러니까 돈 많다고 씨팔 그냥 이빨만 까고 돈 안 쓰는 새끼는 거지 새끼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소통을 좀 해달라고 탄지로쿠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네. 요거 소개해줄게. 네네네. 황봉숙 짜장님께서 아는 형이 네네. 상수에 상수동인 것 같아. 상수동 400억짜리 건물주입니다. 숙자형처럼 생겨서 너무 정감 가요. 한상이 과학인 게 목소리가 진짜 눈 감고 들으면 숙자형 목소리라서 숙자형 주상이면 목소리가 비슷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숙자형 짱. 지금 400억 건물주.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게 나야. 나 아직 몰랐어. 야 이랬으면 좋겠어. 400억짜리 건물주면 와 예전에 야구 선수 이수엽 선수가 성동구인가 에스콰이어 빌딩을 그때 당시 한 4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한 7, 800억 됐을 거예요, 그죠? 그거밖에 안 돼? 더 가지 않았을까? 아마 그 이상 가겠죠. 1000억대 됐나? 근데 400억 건물주면 진짜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비극주형 비극주형이 세개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330원을 쓰셨어요. 자, 박수 3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수수료 40% 띄고 들어오면 일단 170원 정도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비극주형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요 정도 그럼. 멘트는 쳐야죠, 저희도. 어쨌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또 손 많이 가는데, 이거 보내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흔들어 주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자, 그리고, 저희 3명은 주제 하나 딱 던져주면은 그냥 수돗물처럼 그냥 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썰 중에도 이 채팅으로 치고 들어오세요. 보셨잖아요. 우리 황봉 선배도 그냥 던져주니까 바로 나오잖아. 부자니까 바로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도현 선배도. 오늘 우리가 사실 새해 인사를 못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5년 을사년이잖아요. 맞네. 새해네. 제가 제 친구가 이 사주 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이제 영문원이라고 좋은 이름 짓는 곳인데 그 친구가 이제
사주를 좀 봐줘가지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좀 여러분께 사주 같은 거 좀 봐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사주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로? 진짜 들고 왔어요? 네네. 네. 자, 그럼 잠깐 사주를 뭐가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준비를 좀 하란 말이야. 개. 말은 못하겠어. 자, 을사년 그 올해 사주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작두동자라 할게요. 제가 작두동자. 자, 을사 중에 이제 을은요 뭐냐면 이게 을이 그 나무나 땔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을이? 예. 이게 을이 이렇게 약간 리을자. 그렇죠. 그렇지. 네. 그 사가 이제 뱀사자 아닙니까? 어. 뱀인데 이게 또 불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5년은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한 해가 되는데 이게 그 타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격 급한 사람들이 25년도에는 잠깐 마이크가 고개를 숙였는데. 잠깐만 좀 서. 또 왜 이래? 고개 숙였어. 좀 이게 좀 맞아. 요즘 그래. 너의 너무 고추 상태 아니야? 아니야? 요새 고추 제가 상태 아니야 요새? 제가 먹은 게 안 없어. 써. 잠깐만. 아니 비아그라 좀 먹으란 말이야. 잠깐만 이거 잠깐 쳤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내가 무슨 혓바닥을 내는 것도 아닌데. 약간 좀 빨아주란 말이야. 그냥 잠깐 흔들어 주든가. 들어봐봐 이렇게 들어봐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당분 그렇게 하자. 네. 약간 혹부리 영감 같아. 힘드네요. 자 흐름을 좀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 25년도 을사년에는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사업이나 어떤 재테크를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25년도에는 좀 천천히 가자.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하고, 그리고 또 얘기를 또 들으면, 반면에 이제 그 좀 반대로 성격이 좀 느긋하신 분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데, 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25년도에는요, 전반기보다는 이제 존버를 해서 하반기에 어떤 승부를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이요. 뭐 약간 설득력 있는 게 한 5월 정도에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10월 정도에 진짜 이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큰 일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계약이나 이런 거를 기왕이면 뭐 초반보다는 후반 10월 달 정도 돼서 이렇게 자꾸 왜 죽어? 정말 짜증나네, 진짜. 왜 자꾸 저게 떨어지니까. 신임이 안 가. 저게 떨어지니까 신임이 좀 안 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게 생방송에 이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먼저 그 띠로 말씀을 드릴게요. 띠 좋다. 띠 좋잖아요. 먼저 돼지, 양, 토끼띠는요. 돼지, 양, 토끼띠. 제 양띠예요. 양띠. 나도 돼지잖아. 오케이. 이게 올해는 자중을 하고 굉장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나 매년 자중하고 살았는데 또 자중하고 살아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돼지띠가요. 나도 돼지띠 이동수가 굉장히 많은 해라고 합니다. 이동수가. 돼지가. 그리고 그 소나 닭이나 범띠는 소, 닭, 범띠이신 분들 한번 글을 한번 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대운 맞는 해래요. 잠깐만 소, 닭, 범띠, 호랑이띠. 네, 완전 대운이래요. 이름은 범이 들어가 있는데 범가 아니네. 정말 대운이고 한 나는 한 해라고 해서 이분들이 좀 과감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하고, 자 그리고 호랑이나 말띠는요 모든 걸 좀 급하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 호랑이나 말띠는 사기나 실수운이 있다고 합니다. 사기나 실수. 그러니까 뭐 실수 같은 거를 우리가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개띠는요 구설이나 관제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띠. 난데? 그러니까 구설이나 관제수가 뭐죠? 관제수가 이게 관청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인데 어떤 뭐 경찰이나 뭐 법원이나 뭐 이런 것들 소송이나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고, 원숭이띠는 또 이별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띠는. 그래서 원숭이띠이신 분들은 뭐 남녀간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보다도 좀 더 참고 막 진짜 막 승질 낼 것도 좀 참아가면서 그래야지만 이별수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거고. 원숭이띠 얘기하니까 원숭이띠하고는 별개로 우리 그 인류에게 정말 큰 재앙을 줬던 그 질병이 있었잖아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원숭이 두창. 그거는 이제 원숭이하고 사랑을 나눠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좀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이상한 병을 옮겨갖고 오면 안 되니까. 지금 그 탄지로크님께서 무당이신가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면서 김건희 윤석열 씨가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어디요? 그러네요. 예,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작두 동자로 그냥 작두 한번 타서 이렇게. 근데 직접 그 손글씨로 적어왔어요. 예. 손편지가 진짜 옛날 사람이야. 야, 요즘 시대 보통 요걸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좀 뭔가 좀 성의 없어 보이잖아. 그죠? 우리 남녀 요새도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주는 거 손편지로 줘야지. 그렇게 하다 쳐가지고 이렇게 줘봐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잖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4주를 보는데 이렇게 써야지 뭐. 자, 생년은 뭐야? 이렇게 쳐봐요. 의미가 없거든. 제가 너부터 얘기해. 작년 8월에 네. 그 경찰서에서 반성문 손으로 직접 썼어요. 그 제가 제 컨텐츠 중에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차가 뒤로 오는데 알고 봤더니 크로마키야. 그거를 찍는데 내 차로 찍어야지 뭐 누구 차로 찍어. 그래서 그거 찍을 때 내 번호판이 노출이 되면 안 되니 잠깐 A4 용지로 제 번호판을 가리고 찍었어요. 근데 내가 이 대갈통이 썩었는지 까먹은 거야. 그 종이로 가린 거를. 그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분이 그걸 발견을 하고 이거 왜 가렸냐고. 그렇지. 나는 그때 너무 맞다. 콘텐츠 찍는다고 이렇게 됐지 하고. 건데. 근데 그 콘텐츠가 또 건전한 내용이었어요. 뭐였냐면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오는 거야. 그리고 차가 쓱 지나가지. 크로마키니까.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서 횡단보도 걸으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이네. 네, 그래서 그걸 보여줬어요, 경찰분한테. 이런 캠페인을 찍은 겁니다 해서 그래도 조사는 받으셔야 된다고 해서 경찰서까지 가서 훌륭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조사는 받으셔야 나 남자가 만지는 거 싫어. 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점 보는 거 얘기하니까 예전에 이게 참 저는 언제부터 점을 그러니까 좀 비과학적이고 이 점을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믿는 분들도 있잖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점을 좀 안 믿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일 거야. 오래됐네. 2, 3년 전. 2000년도 초반? 2002년 요때야. 2002년 이때 이제 김구라하고 나하고 저기 개그맨 중에 그 기자 된 사람 있잖아. 일기 종훈인가 뭐 있어. 신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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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 계시고. 신종훈이라고 있었어. 신종훈. 잘생겼지. 근데 지금 기자가 된 선생님 역할만 하고. 뭐가 된지 모르지만 딱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이름이 이제 원식. 그다음에 현동이니까 현동 선배. 원식 씨. 진짜 신사동에 정말 점 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강남? 아니요. 은평구 신사동. 그래갖고 은평구에서 은평구 신사동에 갔어. 거기 은평구 신사동 가니까 이게 언덕 거기 무슨 미미 아파트인가 거기 이 언덕에 알 것 같아. 깃발이 빨간색 꽂힌 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둘이 점을 보러 갔어. 근데 그때는 둘 다 무명이니까 우리가 이제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순서가 돼서 둘이 같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앉아. 얼굴 이렇게 딱 이 사람도 벌써 스캔을 딱 해. 쭉 봐. 근데 김구라는 항상 얼굴이 불만이 맨날 많아. 이러고. 근데 나는 그렇게 좀 웃는 얼굴이야. 그래서 딱 그래. 뭐 미래가 궁금해? 예. 그래 뭐 하는 일은 뭐야? 그랬더니 저희가 방송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부터 앉아서 김구라가 이렇게 앉았어. 근데 야, 사주 얘기해봐. 70년 10월 3일. 10월 3일로 내가 알고 있어. 3일. 몇 시에 태어났어? 몇 시. 자, 어디 보자. 거지가 될 발자네. 딱 그런 거야. 너 연예인 하지 마. 너 거지다 거지. 너 이거 왜? 너 하지 마. 너 딴에 그냥 직업을 찾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얼굴이 찌그러졌는데 더 찌그러지는 거야. 뭐야? 뭐 거지야. 이런 느낌이야. 넌 볼 것도 없어. 연예인이 뭐야? 방송. 너 거지가 될 팔자니까 그냥 다른 직업 도배나 이런 거 배워. 그러니까 농담으로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분들은 그냥 반말이야, 막. 그렇지. 그냥 바로 내뱉어. 뒤에 나니까 얼마나 쫄려. 같은 직업인데. 그렇지. 야, 너 앉아. 예.
너 저 생년을 얘기해. 예, 70년 5월 7일 몇 시에 태어났어? 이야, 너는 말이야.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좀 떠맞춰. 야, 이 개! 거꾸로 됐잖아, 이 개! 거꾸로 됐어. 그걸 보고 왔는데. 너무 반대로. 너무 반대로 이게. 그걸 보고 내가 내가 점 안 믿는다. 나는 막 떠받친다. 사람이 우러러본다. 막 난리친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생각했지. 거기서 둘의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로 진짜 그 어떤 신통하신 그런 무당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 사자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게 제가 한 다리 건너 아는 동생이 지금 해요. 그거를 해요. 의외로 많아. 네, 그래가지고 그 술을 한번 먹었어요 작년에. 먹으면서 물어봤죠. 그 술 마시면서도 이게 신내림을 받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돈 졸라게 얻고 얻어 처먹으려고 그러고 말하는 멘트도 싼마이야.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너 진짜 신내림 받았어? 했더니 아니래요. 구라래. 연기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 새끼야 너 임마 그 사기야 이 새끼야 하고 좀 지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신내림을 받고 정말 그 길을 가시는 분한테 누가 안 되게 일부 사이비 그런 인간들은 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비 사이비. 그 사이비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전에 한번 그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그 뭐 점을 잘 본다는 무당이 나왔는데 어디서 티가 났냐면 작두를 타야 되는데 무당이 칼날이 무서워서 작두를 못 타고 그 맨발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두터운 걸 대고서 그것도 결국에 못 탔는데 야 무당이 작두를 무서워하는 거는 옛날에 그 사실. 유명한 거 있잖아 케이블 방송에 엑소시스트인가 뭐 맞아 있었어 프로그램. 어떤 무당이 찾아가서 어떤 아줌마한테 너는 지금 해병대 뭐 씌여 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계속 받아주는 거야. 예 해병 몇 개 누굽니다. 뭐 계속 받아주다가 아줌마가 근데 그 아줌마도 자기가 그거 하다가 터져요. 그래서 그 영상 지금 짤이 도는데 그런 어떤 일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면. 아까 그 구라 얘기를 해서 그 이어서 얘기한 뭐냐면 그 운명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공이. 그 나도 그때 먼저 구라가 얘기했어. 그 KBS 선배인데 사업으로 대박난 선배가 있다고. 어이구, 저기 한번 인사 한번 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때는 머리가 이게 아니라 막 이게 빨빨거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양복 딱 입고 왔는데 구라하고 나하고 왔는데 계속 구라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선배가 한 100억 정도 벌었다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꾸 계속 나를 보는 거야. 계속 나한테만 말을 붙이고 그러더니 딱 한마디 구라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구라야 너 개그맨 하지 말고 얘 매니저 해라. 그러니까 기분이 진짜 멋 같았을 거야 정말. 막 이랬는데 와, 야 얘를 봐봐. 이게 뭔가 좀 연예인 같잖아. 비주얼이 좋잖아. 너는 봐봐, 넌 공무원이야. 너는 그냥 얘 매니저 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클로로로님이 아까 방금 제가 했던 얘기 짤이 어디 돈다는 거지 했는데 인스타에서 오늘 봤습니다. 네, 그 좋아요도 졸라게 많고 뭐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예. 자, 뭐 질문 있으면 또 올려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뭐 우리 도야 그리고 황봉 우리 이 두 형들은 그냥 소재 하나만 던져줘도 그냥 수도꼭지처럼 나와요. 지금도 지금 그 댓글을 못 읽어줄 정도로 지금 썰이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은 좀 이제 읽어줘야죠, 그죠? 근데 이게 확실히 읽어주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느낌이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연령층이 보는 분들 한 10대, 20대면 짧은 글로 읽을 수 없을 정도 올라가. 근데 우리 좀 연령층이 좀 있으시나 봐. 천천히 즐기면서 급하지 않게. 아까 그 도야가 얘기했듯이 급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올리시면서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 우리 안911님께서 우리 황봉의 유행어죠. 나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지로쿠님이 네네. 25살이래. 와, 25? 잠깐 몇 년생이 그럼 25이면? 너무 젊다. 근데 저는 채팅에서 하는 말을 거의 안 믿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여자라고 또 하고 뭐 별의별 그 어떤 모든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은나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은나.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감탄사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네. 모르다가 은나 하면 이제 뭐 은나노 그건가 네.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양한 감탄사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즐거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흥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때도 또 사랑을 나눌 때도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네네네 찍혔을 때 네. 그때 이제 너무 흥해서 너무 좋아서 네. 보통 그냥 은나 이러면 재미가 없어. 네. 감정을 담아서 은을 이 속으로 담아야 돼. 이렇게 감정을 그거 돈 들어올 때 여기 막 예를 들어서 47만 9천 원 들어왔어. 출연료가 이러면서 가져가는 아니 뭐 55세 스트리머입니다. 아니 이 정도 발풍선 쏘면 바로 해주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걸 얘기할 공식 방송이어도 사랑을 나눌 때도 그렇게 감탄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야, 사랑 나눌 때 누가 은나를 해? 그 도라이지. 아니 시설이라면서 네가 했잖아. 그것도 있고 나는 그 예전에 정말 잊지 못하는 그 어떤 그 의성어랄까 감탄어가 최고였지. 그거는 이제 그 전라도 사투리였는데 어떨 때 그 감탄사? 잠깐만요. 네. 요거 자기 검열 들어가야 돼요. 괜찮아요. 자칫 잘못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기 검열 된 사랑 거죠. 나눌 때 사랑을 나눌 때 아니 자꾸 이게 쳐져갖고 아니,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때 들려오는 그 음성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죠. 나 죽어. 사랑을 나눌 때 나 죽어. 이거는 뭐 진짜 오리지널. 야, 저 마이크 진짜 거슬린다. 얘 죽는다 이거.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 저도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연상에 대한 그 연상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그럴 했어요. 수 있지. 그래서 그 20대 후반 때인가 그때 좀 열 몇 살 연상의 그 여인이랑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연상의 여인이 감탄사로 내뱉었던 그 표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뭐 등을 긁어줬나. 아니 뭐 에어컨을 틀어줬나. 내가 뭘 시원하게 해줬다는 건지 뭐 아직도 자, 네 번째가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거 여기까지만. 둘은 이제 갔다 왔고 법적으로 싱글이잖아요. 싱글이고. 네네. 저는 감정도 부남이기 때문에 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를 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를 절대 밑박에 깔고 제 친한 친구가 조금 연상의 여성분과 사랑을 나눌 때 진짜 자기는 와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들어봤대. 사랑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랬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래갖고 다시는 연상의 여인을 못 만나겠다. 그랬던 여기까지만. 그래도 지금 두 분이 이제 멘트하는 동안에 제 마이크를 세웠습니다. 좋아요. 아주 시원하게 우리 또 우리 관계자분께서 와셔서 죽어있는 마이크를 아주 시원하게 세워줘서 잘 세우시네. 저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렇게 우리 저 후각 마비님께서 황봉 아저씨 배두나 인터뷰썰 풀어주세요. 이거는 사실 저도 그걸 전설적인 이거는 그때 당시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제 이 방송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20년 뒤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 모습이고 20년 후에 나잖아.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 모습을 보면서 20년 후에 내가 보면서 야, 저 새끼 도라이구나.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진짜 도라이구나 할 정도로 내가 인터뷰를 세게 했어요. 근데 이거 들어야지. 너무 고마운 게 배두나 씨가 그걸 다 받아주셨어. 맞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 그 받아주는 멘트도 되게 웃겼는데 안 힘드세요? 맞죠. 바로 그 나한테
안 힘드세요. 너무 감사하고. 야, 근데 거기 틈새 시장을 노린 인간이 있었어. 도야 친구. 개장수. 만주 개장수. 야, 배두나 씨한테 개를 팔더라. 아니, 야, 그 와중에 와서 개를 팔았잖아. 만남비트. 개도 팔고 실제로 그 배두나 집에 가서 그 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도 팔고 또 이렇게 집안일도 집사같이 그렇게 해서 와 배두나 그 집에 가서 그 사진 찍어 오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개도 팔지만 참 나름 어떻게 인맥을 관리를 잘했고서 그 연예인들과의 그 찍은 사진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우리 또 차 알잖아요. 그 갤로포 차. 맞아. 차 타면 개 냄새가 이게 뭐 개를 비하는 게 아니라 개를 태우니까 큰 개를 뒤에 태우니까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개는 사랑해도 개똥 냄새는 싫거든. 그럼. 나도 강아지 키우는데. 근데 뭐 저기 도야는 그래도 또 그 개장수의 개를 통해서 로또 또 3등인가 맞았잖아. 다섯 개? 말람비트. 세 개. 말람비트라고 되게 큰 개가 있어. 난 살다. 저 숫자도 참 대단해. 이 아이템 대단해. 개한테 로또 숫자를 물어봤지. 개한테 야 진짜로 로또 용지 이렇게 갖고 와갖고 개가 이렇게 있어. 개한테 1 아니야. 2 아니야. 3 야 이거 개 뭐야? 막 이제 개장수에 승질내는 거야. 4 4 로또 그 와중에도 로또를 냈잖아. 그런데 한번 그 5등을 맞췄어요. 3개를 맞춰서 자고 있을 때 말라무트가 자고 있을 때 번호를 불러주니까 얘도 자고 있는데 깨우니까 승질나나 봐. 보통 이게 번호가 올 때 왈왈 지져야 되는데 자고 있을 때 깨우니까 왈왈왈왈왈 이래가지고 번호가 뭐 나오지 못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네. 우리 지금 로또 썰과 함께 40명 돌파했습니다. 너무 적다. 지금 품앗이 합시다. 이거 너무 적어요. 100명까지 한번 가봅시다 오늘. 그래요. 저기 전화하셔갖고 40분 계시면 한 사람씩만 저 모시고 오면 80명이 되거든요. 좀 다단계로 갑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열심히 터는데 40명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곱하기 한 3만 해서 120명, 100명 넘어서 조금 그냥 더 가야죠. 좀 주변에 길 좀 남겨주시면서 들어오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참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뭐랄까 좀 힘이 안 나고 스스로 이제 자괴감이 들 때가 객석에 관객이 오히려 저 배우들이 더 많을 때 배우가 6명 나오는데 관객이 2명이면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힘이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부 한 400명은 들어와야지 인간적으로. 그 웬만한 극장은 기준이 10명 이하면은 원래 안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때 알죠? 그때 대범아 우리는 배우 탓을 많이 했어. 저 죄송합니다. 그 배우 김대범 씨가 오다가 우리의 교통사고가 나가고 오늘 본의 아니게 저기 연극을 못 하겠습니다. 이 연극은 다음에 오셔서 쓸 수 있습니다. 환불을 원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선배님도 한번 겪어보신 극단 있잖아요. 강하신 분 있잖아요. 강한 분이 최전방에 계신 분. 으따 재훈아. 이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영화관이 생기기 전에 영사기로 그 영화 돌릴 때 맞아. 그게 영사기 탔다고 영화관에서도 하루 4번 이상 상영을 안 했어요, 영화를. 근데 인간인데 하루 6번 공연했던 그 극장은 2명이든 1명이든 공연을 했어요. 기계지 거의. 근데 진짜 졸라 웃겼던 게 뭐냐면은 2명이 왔는데 그 관객분들도 민망한 거야. 그렇지. 2명인데 배우가 더 많으니까. 배우가 한 7명 나와서 연기하고 있으니까 암전한테 도망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암전 되고 이제 준비했는데 없어. 아예 그냥. 그래가지고 참 진짜 우리 숲 관계자들도 민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별풍선 3개 터질 때. 그러니까. 좀 쏴. 뭐야? 별풍선이 아까 정말 어느 분이죠? 그분 나오고 나서 비극지향님. 비극지향님 나오고 나서 아무도. 야. 그래도 또 다들 힘드신가 봐. 나 혼자만 착한 척. 그래도 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진심이야.
두 분도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고. 농담이지만 네. 약간 이제 진심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게 또 이제 이게 풍선이 또 쏴주면 그거에 대한 또 리액션 네. 이런 것도 재밌는 맛이 있잖아. 여기서 리액션 제일 잘하시는 분이 또 우리 도야지. 네, 우리 도야 선배는 정말 그 잠깐만요. 오늘 뭐 뉴스에 무슨 큰 사건 터졌나요? 야, 비극지아님께서 비극지아. 떴어요? 네. 5개를 은나. 와, 네, 네. 박수 아. 5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아유. 감사드립니다. 클로로님께서 홍보가 안 되었네요. 형님들 나온다고 최소 3일 전에 홍보해야 된다고. 3일 전에도요. 40명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이건 우리 현실을 네. 받아들입니다. 네. 지금부터 뭐 키워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죠. 네. 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비극지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네. 여기서 비극지왕 됐으면 아이고. 좋겠네. 여기서 5개는 한 500개 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대단한 겁니다. 정말 5개, 진짜 네. 그 별풍선 5개가 아니고 네. 정말 진짜 그 주식 5주를 받은 기분이에요. 그렇지. 아하. 네, 숲TV 주식 5한 주에 지금 가격이 얼만데. 이런 거 그럼요. 괜찮겠다. 네. 내가 또 주식 방송을 하니까. 네. 별풍선 1000개 쏘시는 분은요. 종목 추천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들 유리기판 관련주 네. 괜찮은 거 있습니다 하면서 꼬시는 거지. 아니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께 많이 물어보지 않나? 뭐가 좋아요? 뭐 이렇게. 근데 네? 요거 내가 사실 이제 네. 솔직히 네. 내가 이제 이 주식 방송을 몸담고 있지만 그분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주식 전문가들도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해.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거든. 근데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편하잖아. 연결돼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종목들은 잘 가. 잘 가. 맞아요. 그 얘기를 잘했는데 나 같은 경우도 나 혼자 하면 이렇게 막 수익 나는데 이 자신감에 친구를 추천해줘요. 야, 이거 사라. 안 가. 그러면 진짜 꼭 그것만 안 가고 그냥 툭 던지네. 얘는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전문가도 뭐 그 일부 전문가 얘기지만 그런 전문가 있어요. 뭐 일부입니다 아주. 그러니까는 벌써 딱 자기는 아주 저점에 사놨다가 그걸 추천해줄 때쯤에 이 상태에 꼭 찐 거야. 추천해준과 동시에 전문가를 팔아버리고 개미들만 그냥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아주 일부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거 조심할 게 이제 선침해갖고 그거 떠넘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또 사기 최근에 그 저기 PD 수첩인가 어디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캄보디아인가? 애꾸는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납치해서 맞아. 리딩방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리딩방이 그 사기꾼 새끼 혼자인 거야. 단체 채팅방처럼 다 세팅이 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맞아. 그 새끼 혼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남 말 듣지 말고 맞아. 자기가 그렇죠. 공부해서 하세요. 맞아요. 오늘 또 오랜만에 시원하게 코스닥 시원하게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쯤 이제 또 여러분들께 좀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반가운 소식 좋아. 네, 이게 이제 대범한 토크쇼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두 분과 함께 좀 숲TV랑 좀 미팅을 좀 가져서 잘하면 이렇게 3명 고정 방송을 또 이제 런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네. 네, 그래서 미팅을 이제 곧 갈 예정이고, 네. 그래서 그 시사를 다루는 또 우리 두 분이 시사대담이라고 대한민국 최초로 팟캐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팟캐스트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에 시원하게 갔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지금처럼 이렇게 순한 양이 아니고 야 이 개! 하면서 그냥 질렀잖아요. 나쁜 놈들이 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좀 해야죠. 네네네. 그래요. 그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 갈 예정이니까 이제 고정으로 두 분과 함께 꾸준히 대한민국 시사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뭐 그 연예인 군 비리 그 문제가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뭐 나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뭐 시사 평론을 해주고 계시니까 좀 틈새 시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 비리 사건이 꽤 있었어요. 그 민호 그 친구 송민호 씨 그 부실 논란도 있었고 또 잘생긴 그 영화배우 그분도 면제가 된 명확한 이유가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좀 그 굉장히 안타까웠던 좀 사실
군대에서 이 추운 날 네. 정말 진짜 혹한기 훈련 받으면서 졸라게 굴러 먹었던 내 입장에서는 빡이 쳐요. 아. 네, 빡이 칩니다 진짜. 혹한기 네. 얘기했는데 제가 그 군대 얘기 좋다. 6개월 단기 사병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위는요. 그 제대가 아닙니다. 소집 해제예요. 네. 제가 그때 10월 군번이었습니다. 92년도에 10월 네. 군번이었는데 가자마자 유격을 하더라고. 가자마자. 그래서 유격하고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간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초경님. 야, 초경님께서. 저기면서 100개! 박수 100번 못 쳐도. 자, 열광적인 박수. 야, 감사드립니다. 이런 느낌 얘기하는구나. 느낌 좋은데. 야, 옛날에 아프리카 TV 시절에 했던 야, 큰 손이다. 큰 손이다. 네, 리액션 한번 가겠습니다. 야, 우리 초경님 5662번째 초경님.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이게 좀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가끔 몸매를 뽐내는 리액션을 하잖아요. 아, 이게 대박이다. 가슴에 아름다운 곡선을 좀 보이는. 근데 남자는 가슴이 없으니 제가 고환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환골 리액션을. 네. 야, 이 개다리야. 야, 아니, 가슴골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이게 내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돼. 그래. 리액션도 했었는데. 네. 야, 진짜 열심히 산다. 이거 없어지는 거야? 그냥 공식 방송 이러다가. 가슴 리액션도 요즘. 야, 진짜 얼마나 본다. 진짜. 아, 요거 괜찮아. 네. 오랜만에 우리 본다. 100개씩 네. 터지면 우리도 좀 아이디어 해서. 네. 초경님. 우리도 여기 좀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어. 100개 리액션, 200개 리액션, 그러게요. 300개 이거 좀 적어놔야 되겠어. 이거 공감 가지 않아요? 뭐, 우리가 그래도 개그맨이니까 평소에 야 50만 원에 행사 갈래 그러면 짜증내잖아. 그렇지. 야 50만 원에 야 그럼 내가 솔직히 그렇지. 네. 근데 이 숲TV에서 보통 방송할 계좌이지. 때는 100개 터지면서 아이 그 100개가 작다는 게 아니고 작다는 거 아니에요? 행사랑 비교했을 때 네. 행사비로 50인데 사실 10,000원이잖아요. 이게 더 소중해. 예, 이게 훨씬 그렇지. 와닿아. 여러분들 네. 세상에 어떤 리액션이 이런 리액션이 어디 있어? 이게 어디 있어? 네. 이런 리액션이 어디 있어 이게? 그래요. 하여튼 100개는 진짜 느낌이 100만 원 같아. 만 원 같지가 않고 이거는 100만 원 같은 느낌이에요. 재영이 형이 채널 파서 해도 아마 기쁠 거야. 아. 재산이 몇 조가 있어도 네. 이 별풍선이 주는 이 느낌은 또 달라요. 저는 네. 진짜 이거 방송 시작한 게 우리가 또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 이런 게 보다 보면 여기 막 그냥 협찬사들 막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거 뭐 괜찮죠. 한번 해주세요. 여기 협찬사 분. 들어와서 네. 뭐 이렇게 좀 하던데 보니까 여기 네. 네, 지금 초경님께서 100개 네. 옆에 좀 이렇게 좀 대면 우리 저기 스태프분들 좀 대면 좀 해주세요. 100개는 진짜 생각 못했어요, 그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박입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TV 시절에 큰 실수를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이제 나름 행사비 받을 때니까 그리고 시청자도 많을 때니까 별풍선이 1000개가 터지는 거야. 야 그거 1000 10만 개? 원이잖아. 근데 이제 뭐 수수료 띄고 하면은 5만 그만해 그만 좀. 아니 들어봐요. 그까지 좀 왜 자꾸 중간에 끊어? 미안해.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그때는 막 행사비를 비싸게 받을 때고 이 어떤 인터넷 라이브에 아직 적응을 못했을 때라 막 사람들이 오오 하는데 에이 뭐 10만 원 갖고 그래요 이 말 했다가 제가 3일 동안 진짜 와 시원하게 욕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성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잘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유 정말 진짜 그래요. 힘을 주시네요. 힘을 주시네. 네. 아까 그 군대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네네. 그 혹한기 훈련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네. 혹한기를 난지도 있는 데로 간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난지도 부대 지금 거기 땅값 많이 예, 올랐죠. 예, 예. 많이 올랐죠. 상하도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 옛날은 완전 저거 강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부대가 64단이어서 이제 후방이었는데 화전에 있었어요. 경기 화전. 근데 아침에 이제 소위 말하는 방위 전용 버스 그거를 탈라 그러면 딱 타면 아침에 일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고 있는 방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어디서 앉아서 오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녹번역에서 사는데 서울역에서 앉아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잠깐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서울역 가서 앉아서 올까? 막 오죽하면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왜냐면 거기서 걔들은 그냥 종점까지 자면서 가거든. 나는 계속 서서 가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혹한기 훈련 가는데 이제 그 간부들이
이제 다 뒤져요. 그러면 센터를 깝니다. 뭐 라면, 뭐 참치 이거는 괜찮았는데 단체로 그 머리 이제 지금은 없죠 그게 대가리바를 한 게 거기서 이제 낚싯대가 한 6개가 나왔어요. 야 이 개! 무슨 이 새끼들 무슨 낚시 대회 가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낚싯대 다 뺐고 라면을 제가 그때 한 10몇 개를 준비했는데 우리 또 현역이 6이었고 방위가 4였거든요. 라면 다 뺏기고 한 2젓가락 남은 거 먹는데도 와, 그 평생 그 맛을 진짜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시는 순간 50명 달성했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3자리 갑시다. 100 갑시다. 오늘 100 한번 가야 돼. 아니,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저 군대 동기가 한교환, 그 다음에 윤석열, 면제잖아요. 다 면제, 나 면제잖아.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부.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냐면 대보면은 또 군대 컨텐츠를 갖고 있고 도야도도 군 생활을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들은 군대 얘기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토크 간별로 이거 형, 그거 구라야. 그런 식으로. 이건지 아닌지 알아줘봐. 내가 아는 게 PX병이 있었어. 이게 PX병이야. 근데 이 PX병이 있었는데 그 별 다신 분 뭐 사단장이라고 그러나? 뭐 투스타, 원스타 해도 됩니다. 사단장 제일 높은 분이 투스타가 보통 사단장이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뭐 목욕병도 있다는 거야. 목욕병? 옛날엔 그때 당시 목욕병이 있었대. 다 있었어. 그럼 뭐냐? 야, 목욕병이 뭐야? 그랬더니 목욕병은 사단장님이 그 여기서 이제 탕에 들어가서 뜨겁게 이제 찜질할 때 정말로 이 탕을 깨끗이 닦고 있었어. 아주 쇠물 있지, 쇠물. 때도 없는 쇠물을 받아놔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진짜. 물 관리하고. 왜냐면 테니스병. 맞아. 그래서 근데 자기가 이제 PX병이니까 이제 그 목욕병한테 가갖고 야 뭐해?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님 와갖고 지금 깨끗이 닦아놨어요. 근데 진짜 뜨거운 물 받아놔서 야 나 지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사단장님 이거 난리 난다고. 야 씨 나 PX 너 그러면 PX 오면 아무것도 안 줘? 너 달라니 안 줘? 협박을 한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너 만약에 무슨 만나들면 안 줘보라고. 그러니까 아씨 그럼 진짜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 그래갖고 알았어 깨끗하게 쓰게 했고 사단장님이 오기 전에 PX병이 빨리 먹고 거기 딱 돼서 우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우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목욕병 좀 빨리 나오라고 좀 온다고. 알았어 하고 하고 딱 나와서 닦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장 딱 보고 괜찮겠지. 물에 이제 요동도 없이 딱 보고 사단장이 딱 온 거야. 그래 김일병 깨끗이 닦았지. 예 깨끗이 닦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사단장이 들어갔대. 들어가서 쓱 잡았어. 띵털이 있는 거야. 중요 부위에 띵털이 꼬불꼬불하게. 얘가 야 이거 진짜 새우 젖됐다. 그러니까 내 건가? 넘어갔다. 요 토크. 이거 사실이야. 진짜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사단장 바로 밑에, 사단 바로 밑에 연대. 연대는 이제 대령이 보통 연대장이에요. 연대장 정도만 돼도 제가 99년 군번인데 조선시대 왕이야 그냥. 제가 간부치사병 했잖아요. 간부치사병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99년도 간부치사병은 노예야 노예. 새벽에 일단 간부들이 깨워. 요즘은 그러면은 잣댄대요. 근데 저 때는 당연한 듯 간부들이 그냥 노예야. 시도 때도 없이 깨워서 가면은 야 짜파게티 하나 끓여와. 김치볶음밥 좀 해와. 그냥 24시간 대기조였어요. 네, 그리고 그 연대장 그 당시 연대장의 사적인 손님들 있잖아요. 관사에 군인도 아니야. 그냥 사적인 모임하는데 나하고 관사병하고 와서 삼겹살 다 굽고 다 깔고 설거지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좆도 고생했는데 끝나고 행보관이 주는 게 시부랄 사발면이야. 삼겹살 좀 남겨서 주든가 이 개부랄. 99년 그 당시 군대는 진짜 쓰레기였어. 그래서 그 선배네 친구면은
더 옛날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충분히 가능한. 사단장이면 더 신이고. 나는 연대 때도 그랬다니까. 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연대장이 식사할 때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반찬 그릇 다 따로 보관을 해요. 진짜 조선시대 그 왕이 먹는 그런 것처럼 따로 보관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숟가락도 받침대도 그 왕이 먹는 그 느낌이고 숟가락도 금도금이야.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딱 해줘요. 그리고 뭐야 국 식지 말라고 브루스타 위에 연대장 국을 이렇게 올려서 주고 하여튼 나는 그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때 사실 연대에서는 간부 식당이 허가가 된 게 아니야. 그냥 몰래 나는 소총수로 돼 있는데 나를 간부 취사병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도 못 자고 또 사회 나오면은 또 약간 나 간부 취사병이야 이러면은 졸라 군생활 꿀 빠른 줄 알더라고. 난 심장 뒤지겠는데 새벽에 맨날 깨우지. 주말에 다 축구 찰 때 나는 연대장 집에 가서 설거지 졸라 해야지. 설날 때 또 떡국 간부들 가족들 떡국을 내가 다 끓여야 돼요. 나 혼자. 그러면 그 떡국을 다 퍼다가 주는데 그 새끼들이 그 식판에 먹냐고. 그렇지. 그릇에 먹는단 말이야. 요것도 또 불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또 퍼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처먹으면 또 갖다 줘, 안 갖다 줘. 그러면 그 취사장에서 넘어가서 그릇 타고도 와서 그릇이 진짜 과장 안 못하고 2,000개. 설거지 하는데 5시간 울면서 설거지하고 그랬어. 근데 사회에 나가면 야, 너 씨발 취사병이면 꿀 빨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빡이 쳐서 저 소총수로 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 건의를 해서 그래서 그 169연대 그 연대 본부에 있다가 1대대라는 대대로 갔어요. 근데 졸라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는 이제 총 들고 훈련을 하고 싶었는데 전출 간 날 진짜 거짓말처럼 그 부대 취사병이 튀김하다가 그 화로가 터져가지고 후성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누가 밥을 해. 그렇지. 그 대대는 취사병이 또 2명밖에 없으니까 야 네가 좀 해라. 저 취사병 저 총 잡고 좀 나라 지키고 싶습니다 제발 했는데 하래. 근데 대대에서 졸라게 맛없는 거 먹다가 나 또 요리사 출신이잖아. 또 연대 간부치사장 출신이니까 그 맛있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이래 그 병사들이 맛있어졌다고. 맛있어졌다고 다들 그렇게 그 칭찬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간부들이 꼬셔서 진짜 취사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안 했다고. 저거는 저기 편해. 취사병은 나 보병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남의 떡이 그냥 커 보이는 거야. 그렇죠. 오늘 뭐 군대 특집 같은데 사실 내가 6개월을 나왔지만 얘기를 군 생활을 들으면 야 너 6년 했니? 막 이렇게 할 정도인데 6개월은 뭘 가르치려고 하면 나가니까 처음엔 제가 이제 이발병으로 갔습니다. 야 이제 너 이발병 하자. 좋습니다. 근데 저 6개월 방이라. 야, 가! 그랬다가 뭐 정비병 갔다가 이제 군종까지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 강서대학 구 그리스도 신학대. 지금 강서대학으로 바뀌었구나. 강서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그리스도 신학대 그 파일을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연세대학교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학교는 반대로 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못하고 대신 군대에서는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야 무조건 잘한다고 뭐 하면 잘한다고 무조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대대장님 와서 야 여기 저 혹시 저 스케이트 좀 타는 저 친구 있어? 제가 스케이트 잘 탑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육상 하체 훈련 하는 거야. 어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야 낮에 꿀 빠는 게 그것도 5침을 지어줘요. 5침. 그러니까 1시간을 자고서 집에 퇴근해서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와. 낮잠을 자니까. 어제도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밭을 이렇게 얼려 놓은 다음에 물을 뿌리구나. 스케이트를 타려는데 병장이 거기서 오뎅을 파는 거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거 얼마요? 근데 그때 당시 500원을 컸던 거거든요. 야 그때 500원 군생활 할 때 500원은 진짜 큰 돈이야.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았는데 못 먹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이병이니까 병대에서 딱 출발해서 딱 했는데 내가 이게 꼴찌랬어요. 대대장이 오더니 쪼이를 까더라고. 너 이 새끼야 스케이트 탄 거 맞아? 이 새끼야 했더니 내가 이제 사실은 죄송합니다. 사실은 롤러 스케이트가 전공입니다. 이 새끼야
스케이트 타고 뭐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작살나서 거기서 꼴찌하고 나중에 또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해서 사단에서 1등 해가지고 포상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진 않고 너는 어떻게 매일 출퇴근하는 애가 휴가까지 받아오니 이래가지고 휴가도 제대로 못 간 뭐 좀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진짜. 이게 군대 얘기 막상 풀리니까 할 얘기가 또 많아지는데 또 많아지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좋아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이제 99년 군대니까 뭐 공소시효가 다 지났겠죠. 26년 전 얘기네. 그때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으면 그 명령을 내린 간부 100% 빵갑니다. 진짜 실화예요. 99년 군대에서 있었던 실화가 뭐냐면은 자고 있는데 그 우리 때는 일찍 하사라 그랬어요. 일찍 하사. 병장이 여기 완장차고 일찍 사관 밑에서 같이 업무 밤새면서 업무 보는 일찍 하사가 다 깨우면서 누구 소령이 인사과장인가 작장과장인가 그랬는데 자기 관사에 강아지가 나갔는데 없다고 새벽 3시에 개불알 병사들을 깨워서 찾아오라는 거야. 개 찾으라고. 자고 있는데 니마이로. 아주 나는 그때 이등병이니까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다행히 병장선에서 야 가지마 씨발 이건 진짜 아니야 가지마 야 가지마 진짜 가지마 해가지고 99년 군대였지만 병장들의 반란으로 안 갈 수 있었어요. 새벽에 강아지를 찾아오래. 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돼. 지가 키우는 개를 왜 우리가 찾아? 병사들 나라 지키러 왔지.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우리가 왜 찾아줘? 이거 짧게 하나만 더 가면 좋아. 경진이 썰인데 이거 실화입니다. 경진이 썰은 뭐냐면은 사단장이 오니까 중대장이 산에 낙엽을 쓰려고 그랬는데 사단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침엽수, 화렵수 나눠서 쓸어. 산이 이렇게 존나게 큰데. 이게 실화래요, 실화. 나 참 진짜. 그거 구분하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참 지금 군대는 선진화되고 많이 좋아졌지만. 나도 엊그저께 봤던 뉴스는, 야, 병장이 150만 원. 그러니까. 월급이. 2025년이니까 맞네요. 맞아, 제가 그 컨텐츠를 또 올렸어요. 올렸지. 그리고 상병이 120만 원. 네네. 제가 병장 때 14,000원인가 받았어요. 이등병 때 9,800원. 근데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부분들의 처우도 같이 좋아져야 부사관 지원율이나 이런 게 올라갈 텐데 병사 처우만 좋아지니까 부사관 지원율이 지금 너무 떨어져서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이게 이제 결혼은 내가 했으니까 와이프한테 진짜 그 상처받은 얼마 전에 상처받은 거 어떤 얘기냐 요거 얘기하니까 월급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그 큰애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군대를 가요. 2월 3일날. 벌써 그 초등학생 아이가. 애가 2월 3일날 이제 군대 가는데 이제 논산훈련소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 논산훈련소로 가고 운전병이 됐어요. 벌써. 네, 걔는 이제 그 버스 대형면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녀석이 이제 엄마 앞에서 내가 있었잖아. 엄마. 나 운전병 가고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 내가 병장으로 제대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돈까지 모아갖고 1,500에서 2,000까지 모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병장 되면 150이야. 딱 그러니까 와이프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아빠보다 잘 버네. 야 진짜 마누라야. 이게 제 아들 앞에서 할 얘기냐? 정말 나 진짜 싫어하노. 농담인데 그걸 뼈 때리게 얘기하더라고. 아들이 더 잘 버네. 내 진짜 오늘 상처받았다. 요즘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옛날에는 예비군 훈련 가면 예비군들이 조교들한테 야 조교야 힘들지? 야 한 달 월급 만 얼마 받고 야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지금은 이게 전역하고 나서 사실 뭐 아직 뭐 정식 직장이 없거나 알바하시는 분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은 조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맞잖아. 지금 한 달 월급이 150이니까 병장 조교는 150 받으니까 나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한 90 버는데 그러니까 뭘 사주려고 해도 뻘쭘한 거야. 야, 너 150 받니? 뭐 그런 정말 이제 뭐 병사들이 처우를 잘 받고 나아지는 건 좋은 거지. 좋은 거고 응원할 일이지만 저는 부사관분들 뭐 그리고 장교분들의 처우도 좀 같이 개선해 주길. 왜냐면 솔직히 저 군대 있을 때 뭐 장교 부사관 욕도 많이 했어요. 내가 병사였으니까. 근데 그런 내 입장에서도
장교하고 부사관 처우는 너무 안 해주고 너무 좀 이렇게 병사들만 이렇게 잘해주면 군의 이 균형이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진짜 듭니다. 예비군 수업이 이제 바뀌는 게 내가 이제 동원사단을 나왔잖아. 동원사단은 이제 예비군들이 이제 그 3박 4일 수료 끝나면 그 병사들한테 돈을 줘요. 쓰지 않고 야 너 그냥 고생했다 그러면 받으면서 어우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 병사들이 돈을 이렇게 받으니까 받고 나서도 장난해요 지금? 이거 어디다 써라고 막 아마 이러지 않을까. 그죠?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 않아도 어쨌든 그만큼 이게 올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풀어줘야 되는 게 또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 그러지는 않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일 뿐이다. 그런 풍습이 이제 오지 않을까 얘기지. 뭘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지로쿠님이 제가 이제 좀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어울리지 않게 하니까 대법영 차기 대선 출마라고 하셨는데 나 같은 놈은 동네 반장에 출마해도 너 이 새끼야 너 어렸을 때 포르노 봤지 이러면서 어디 감투를 쓸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네, 뭐 내가 어떻게 나는 동네 뭐 반장 뭐 통장 선거도 못 나갈 사람이고. 아니 나 되게 궁금한 게 진짜로 둘이 생각하는 군대 꿀보직이 진짜 있어? 꿀보직 있네요. 꿀보직. 제가 있을 때 최고 꿀보직. 이건 진짜 꿀보직이다. 진짜 꿀보직 있었어요. 이게 그 군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보직이 뭐냐면은 그 대대장 운전병, 뭐 연대장 운전병이 1호차 운전병이라 그래서 1호차. 사실은 당번병의 개념, 뭐 그리고 관사병의 개념을 원래 1호차 운전병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게 사령관인데. 근데 이제 그 옛날 99년 군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운전병 따로 있고 당번병 따로 있고 관사병 따로 있고 그래서 옛날에 그 사단이 한번 났잖아요. 관사병한테 갑질해가지고 그거 그래. 그 똥별 그 인간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허락된 그 당시는 허락된 뭐 보직이라고 쳐. 근데 좀 패급이 들어오면 없는 보직을 만들어준 게 주임원사 당번병이라고 있어요. 주임원사 물론 당번병. 이제 주임원사 분들도 존중받고 그렇게 이제 그 배려를 받아야 될 그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지만 없는 보직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 대대에 있는 주임원사분이 당번병이 패급인 걸 알아. 그래서 그냥 데리고 놀아요. 뭘 업무를 안 해. 나는 그거만한 꿀보직을 본 적이 없어. 그 완전 꿀보직. 완전 꿀보직. 아니 그 뭐야 혹한기 훈련 나가는데도 빼주더라고. 일로와 이래서. 일로와. 안 가. 그 추운 날. 그 추운데. 다른 병사들한테 우리는 개고생할 것 같은데. 동상 걸릴 정도로. 땡보네 땡보. 그거는 제가 봤을 저는 99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꿀보직이었습니다. 도야가 봤을 때 육방이 바라본 현역병들의 땡보직. 현역병들은 사실 뭐 방위만큼 땡보직은 없었는데 왜냐면 우리는 일단 퇴근하잖아요. 그게 가장 제일 무서운 게 퇴근이거든요. 그게 부러웠어요. 동사무소방이 있지 않았어 그때 당시? 똥방이 이제 김구라. 김구라인데 근데 나한테 그래. 너는 말 6개월 나왔자는데 6개월이 혹한기 유격 다 했고 똥방은 이거 그때 맞아 뭐 던졌어. 맞아. 그것도 일단은 똥방들은 뭐냐면 낮은 포복을 배워. 왜냐면 돌리다가 뭐 이렇게 뭐 과태료 같은 거 이렇게 돌리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숨어서 돌리고 뭐 통지서는 이렇게 주는데 그거는 진짜 이렇게 FM대로 훈련 다 받은 사람들이 똥방 봤을 때는 편한 보직이에요. 그렇죠? 방위도 그 예전에 그 전투방위가 있었어요. 송주방위. 거의 현역이야. 거기 한 제일 힘든 거구나. 방위 중에서도 180일 정도를 밖에서 퇴근을 못해. 훈련 걸리면 기동 타격대처럼 막 5분 대기 있다가 막 뭐 퇴근을 못하고 막 그런 정도로 있는데 현역에서 우리 그때 6대4였으니까 거기서는 뭐 나름 뭐 정비병 같은 거는 또 나름 뭐 땡 보직이었고 정비병 편하죠. 그리고 이제 군종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군종이 저거야? 종교. 종교야. 관리하는 연재팀 확 난다. 항상 이제 뭐 하면 이제 기도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죠? 뭐 훈련 같은 건 다 아마 열애일 거예요, 그죠? 뭐 하면 군종 무슨 이게 뭐 고민 있으면 자 형제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죠. 뭐 이거 그잖아요, 말로. 도야 선배가 있었던 곳하고 저는 달랐던 것 같아요. 군종도 훈련 다 하고. 진짜? 내가 봤던 군종 중에 군대는 답이 없구나 느낀 게
그 형이 군종인데 기독교 이제 교회 관리하는 군종인데 그 또 특기가 또 운전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이면은 병사들한테 종교의 시간을 줍니다. 교회 갈 사람 가고 또 저기 천주교 성당 갈 사람 가고 불교 갈 사람 가라. 근데 교회는 부대 안에 있는데 절 가려면은 그 공군 부대까지 차 타고 가야 돼요. 불교 행사 간다고 그걸 표현하는데 불교 행사를 가야 되는데 운전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군종병한테 야 네가 불교 행사 같이 갔다 와. 아니 그 기독교 군종병이 절까지 운전해서 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군대는 답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내 고참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고참이 있었는데 이제 내 6개월인데 18개월 고참이었어요. 이제 제대가 소집 해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육방은 마지막 계급이 뭐야? 일병. 야. 일병 맞아. 하나를 한다는 거야? 일병인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얘기는 잠깐 해줄게요. 이제 소집 해제하는 날 이제 유병소 나가잖아. 근데 이제 나 한 명 나가니까 신고가 안 된 거야. 딱 가는데 야 너 어디 가? 그래서 나 집에 가. 소집 야 너 왜 가? 나 소집 해제. 제대했어. 이 새끼 잠깐 기다려. 뭐 연락 때리니까 없으니까 야 오늘 또 새끼 어디 가려 그래? 탈령인 줄 알고. 나 해제했단 말이야! 하고 막 도망가는데, 뭐 쫓아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고창이 우리 그때 토요일도 근무했잖아, 이제는. 딱, 우리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발을 이렇게 신성 같은 가발을 딱 가발 쓰고. 아니, 어디 가세요? 했더니, 우리 때 그 락카페가 유행했거든. 락카페. 오늘은 나 가발 쓰고 락카페 가서, 한 건 하고 와야지. 이러면서 딱 가발 쓰고 버스 타고 가는데 진짜 죽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채팅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TV 시절 군 콘텐츠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러면은 꼭 그 시청자분 중에 그런 채팅 치는 사람이 있어. 군대 용어를 두 개를 합쳐서 보직하고 발령. 이거 잘 얘기해. 이거를 붙여서 잘못 발음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원조가 아니 이 인간들이더라고. 내가 정말 팬이었던 우리 두 분이 구라 선배랑 그 코너를 했다면서요. 그 경인방송에서 욕구불만이라고 그걸 했었죠. 그게 그때 당시 되게 참신했던 게 뭐 이런 거지. 야이 십장생아, 막 2002년아 그러면 이게 욕 아니에요? 2002년도 월드컵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했잖아요. 우차사에서 이런 시뻘건 티셔츠 뭐 개콘에서 뭐 이런 조카 크레파스 18세 원조가 원조였잖아. 진짜 앞서갔지. 야 그거를 나는 그걸 처음 보고 그건 붙여 읽어도 위험하고 띄어 읽어도 위험해. 진짜로. 그거를 우리 방송하다가 양락이 형님이 쳐내려왔잖아. 그 방송 아니라고! 이건 진짜 아니야, 얘들아! 이건 아니야! 이게 방송에 나간다고? 난리 났었지, 그때. 그거는 어떻게 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 팩트가 어떤 거냐 좀 앞서갔지.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무리를 일으켰던 예를 들어서 뭐 부장이 무슨 갑질을 했다 이런 사람 시원하게 욕해 주시죠. 그런 인간들 욕 먹어요. 그 비슷한 욕을 한 거야. 아까 뭐 앞서갔다. 크레파스 18세가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야이 개다리야 막 이런 거 막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군대 얘기가 나고 이제 야이 보직 이러고도 나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 발령아! 이래도 이상한 거야. 완전 진짜 붙이면은 깜짝 놀랬지만. 깜짝 놀랬지. 근데 그게 실제 존재하는 군대 용어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근데 힌트는 뭔지 알아? 그 피지가 내보냈어. 내보냈지. 누가 보긴 보는 거야? 하면서 신청률이 안 나와서 그런지 그걸 내보냈어. 거기가 이제 경인방송이 바닷가랑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도 출연료가 안 나오니까 야 잠깐만 이거 출연료 회로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결국 받긴 받았나요? 받긴 받았지. 아니 우리 두 선배 뭐 구라 선배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이걸 못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아니 나 생각나. 그 우리가 경인방송을 하는데 한 9회쯤 하는데 거기 이제 스태프분들이 일에 활력소가 없어. 왜 이렇게 활력소가 없지? 보통 이제 막 우리 들어봐. 연습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막 땅땅 망치 소리 나는데 너무 활력소가 없어서 너무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아니 왜 이렇게 일하시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일하다가
방송국이 없어져요. 맞아. 생각나지? 방송국이 없어졌어. 그게 막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전운이 온 게 노조가 막 파업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위험하구나. 우리도 이제 자칫 출연료 못 받는 거 아니야, 막. 맞아.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두 선배가 오랫동안 했던 그 시사대담 이런 데서도 출연료 대신 성인용품으로 받았다는 거. 성인 이거 요 얘기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네. 야, 진짜 이게 그때 당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희가 드릴 건 없고 이 출연료 대신 부르르라고 성인 기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당 떨려서 골무처럼 생겼어. 맞아. 이거를 한 박스씩 준 거야. 근데 그걸 받는 우리도 보통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연예인한테 출연료를 줘야지. 근데 예약을 우리 받았어. 그 받고 한참을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고민을 했어. 아니 한 박스에 50개인데 이거를 뭐 했어? 뭐 구라 뭐 어떻게 주변인 줘야지. 그래갖고 그래 주변인 주자 그래갖고 야 이 장성환 알지? 장성환 작가한테 우리 또 라디오를 같이 했던 작가니까 야 성환아 요거 너 여자친구 있죠? 형 있죠? 요거 부르르인데 부르르가 뭐야? 이게 여성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골무처럼 생겼는데 야 초당 100만 번 움직여. 너 줬어. 그래갖고 이제 이 친구가 이거를 그래서 왜 골무냐면 플라스틱으로 생겼는데 거기 이제 골무로 위생상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게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소리가 나면서 진짜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선물로 줬어. 어느 날 전화 왔잖아. 형, 한 개 더 없어서 왜? 그 여자친구가 사용하다가 너무 좋은데 나한테 하다가 오빠 왜? 배터리 다 됐다. 배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서 형 하나만 더 해줘 해서 줬던 기억. 출연료를 부르르로 받았던. 역사상 최초. 그때 처음 방송 갈 때도 이상했어. 아니 보통 방송국 우리가 처음 이제 미팅하러 가면 방송국 이런 데 딱 가봐. 카메라 이렇게 니콘이나 캐논 비싼 카메라 이게 얼마나 많아. 마이크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방송국 딱 갔더니 성인 기구가 여기에 이게 쌓여 있는 거여서 야 이게 무슨 방송국이야. 그게 딴지 방송국 아니야. 그게 난 그것도 좀 깼고 진짜 깼던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회사에 딱 가면 이렇게 사무실마다 이렇게 파티션을 딱 쳐놓잖아요. 멋있게. 우리 저 고등학교 때 옆에 보지 말라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 있잖아. 이게 누가 종이로 이렇게 쌓아놓고서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서 야 여기 진짜 열악하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부르르를 나도 받았어요. 받아서 하나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성인용품 샵을 가지고 갔어요. 야 그거를 대파리란 거야? 야 대단하다. 나한테 결국 돌아온 거 쌍욕이 돌아오더라고. 장난하냐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거를 못 팔고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나눠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부르르. 색깔도 생각나. 살색이었어. 방송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 매운 짬뽕을 오늘 먹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전쟁이 나는데 여기서 싸면 안 되잖아요. 빨리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혹시 빨리 두 분이 제가 없어도 충분히 또 그럼. 빨리 좀 빼고 오겠습니다. 이게 야 그럼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가. 채팅을 보면서 좀 소통을 좀 해주시고.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닙니까? 어느 방송 그렇게 지나가 아니면 내 앞으로 바로 그냥 저기 중간에 그래요. 여기서 싸면 100개 간다. 싸고 가라. 100개 준대. 별풍선. 여기서 싸고 가. 라이브로 좀 시원하게. 그지? 야, 그 옛날에 우리 그 방송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보면서 글들도 많이 또 그래요. 자, 우리 저기 대범한 TV를 보시는 우리 저기 숲 TV에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주제를 하나 던져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 그 단어 딱 캐치해 갖고 이 썰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확 던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급동 이슈 있지. 급동 이슈 있잖아. 급동 말일 때. 그 얘기 해줘. 급동. 진짜 편안한 상태 된 거. 내가 아는 얘기 있어. 얼마 전 얘기예요. 작년. 얼마 전이야? 얼마 안 됐습니다. 급동으로 결국은 사고를 치는 얘기인데. 야 나이 50 넘어서. 50 넘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만난 여친하고 이제 운동을 다녀요. 운동. 이제 화정천이라고 화정천을 이렇게 항상 운동을 다니면
보통은 이제 제가 운동 다니기 전에 좀 장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운동을 하면 좀 괜찮은데, 이게 그럴 때 있잖아. 이게 나올 것 같아서 가보면 막상 안 나오고. 그럴 때 있지. 가스만 나오고 뭐 이럴 때가 있어. 그래서 괜찮나 보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왕복 한 3km 정도 되는데. 운동. 예. 3km나 한 5km 정도. 근데 그때는 가다 보니까 약간 신호가 오더라고. 안 되겠어. 여친한테 빨리 턴하자. 그러니까 턴해서 오는데, 와, 이거는 저쪽 반대편을 보니까 그 무슨 청소년 수련관이 있었어. 화장실 찾아야 되니까. 네, 너무 먼 거야. 거기까지 갔다 큰일 날 것 같아. 뭐가 난리가 날 것 같아. 저녁이었어요, 저녁. 안 되겠어. 오다가 쭉 이제 반대로 오다가 그냥 쭉 갔어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너무 급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내 일을 보려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지. 이해는 하지만 그건 아니지. 너무 급하니까 급동이 막 당장 싸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와,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길 옆에 이렇게 풀숲 같은 데가 있더라고. 방법이 없잖아. 난 이걸 인정. 그래서 거기서 얼른 내리고서 이게 딱 일 보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여친은 서 있으라고 했어요. 네, 이게 여기 서 있고 야, 여친 진짜 대단하다. 그때 하필 노란 어린이집 차가 여름이었어요. 기사가 더우니까 뭐 에어컨은 안 틀었는지 창문을 열고서 이렇게 가다가 저기서 나를 보더니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어린이집 차 저 새끼 싸고 있구나. 근데 그 기사하고 나오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야, 사람이 어떤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게 휴지가 진짜 딱 요만큼 있었거든요. 야, 너무 디테일해 지금. 와,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 있어. 그거를 쪼개서 쓰고 라스트는 그거를 이제 막아놓고서 붙이고 우표 붙이듯 붙이고 바지를 입고서 편하게 못 뛰게 있더라고요. 약간 안창구로 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야,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급하면 여기를 눌러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 급동은 그게 안 돼요. 이거는 한번 눌러도 얘가 급하니까 안 됩니다. 요거 지금 우리 숲TV를 통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이거 공감합니다. 그 예전에 그 누구지? 서남영. 서남영의 사물개그라고 알아요? 사물개그 알죠. 사물개그 알지. 사물개그. 워낙 때 많이 했으니까. 나도 사물개그를 한번. 이거 진짜 급동하신 분들은 사물개그 진짜 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항문이라고 생각해. 입이 항문이라고 생각하고 급동일 때 이 항문의 움직임을 내가 사물개그를 한번 보여줄게. 이거 즉흥적으로. 진짜 내가 저기 충무로를 가거든, 방송하러. 그러면 삼각지에서 갈아타. 삼각지. 근데 급동이 올 때가 있어. 지하철 탈 때. 그러면 삼각지에서 갈아탈 때 지하철 들어오면 안 타. 화장실부터 찾아. 지금은 어딘지 알지. 그러면 진짜 막 식은땀 나면서 여기 뭐 용혈혈인가 눌러도 안 돼. 안 돼, 진짜. 그리고 급하면. 화장실 들어가면 진짜 막 하고 내리잖아. 그때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항문의 움직임을 내가 보여줄게. 항문 급동 온다 그러면 이래 이제. 이게 알지? 이 항문이 정말 와, 정신없어. 완전히 미쳐버려요. 이건 도저히 못 참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숲속에서 그런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러면 여기다 그냥 해벨레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그 급동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급하면 이렇게 조금 걷잖아요. 진짜 급동 오면 그냥 서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움직였다가 바로 그냥 나오니까 와, 그렇게 한 10분, 한 5분 정도를 있었던 기억도 있고, 야, 하여튼 이게 뭐냐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이 그런 급동을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죠? 야, 우리 대범이가 네. 급동이잖아. 화장실 안에서 댓글도 달아주고 있네. 댓글 달아줬어요? 야, 그 정도면. 예. 야, 글들이 뭐 오늘 뭐 그래도 이제 슬슬 많이 또 우리 마케조니님 들어와 주셨고 응암 어린이집. 야,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요. 야.
시원하게 한번 싸주세요 하면서 뽀숑뽀숑 정수님께서 네. 오늘 뭐 최고의 저기 별풍선은 3개, 5개, 100개 나왔습니다. 100개는 진짜. 근데 100개 이후로 좀 터져야 되는데, 그죠? 요 정도 이제 급동 요 정도 하면 한 번쯤 나올 만한데. 요쯤에서 뭐가 한 뭐 몇백 개가 하나 더 터져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한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제요, 제시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제시어를 대신해서 요거 하나 올라온 거 있네. 네. 우리 탄지로쿠님께서 요즘 한남동 지나가 보셨나요? 하셨는데, 요즘 뭐, 저희가 뭐 정치 얘기하기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네. 그쪽은 지나가지 못했지만, 이제 TV를 통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네, 맞죠. 많이 봤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되게 요게 한 열흘 전? 네. 되게 재밌었던 장면을 하나 포착했었어요. 여기서도 연기자가 있구나.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의왕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공수처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경호원들하고, 경호원. 대립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또 탄핵을 원하는 분들이 막 붙을 때야. 그렇지. 그때 이제 공수처 직원들이 이제 출발한다. 그래서 한남동을 치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길에 그냥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다 막 길에 완전 묵방을 해버린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쓱 와갖고 공수처 오늘 안 온대. 안 온대? 그래? 알았어. 요 모습이 요 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게 다 연기구나 라는 쇼맨십이 강하구나. 쇼맨십이 강해요. 아무튼 뭐 맞아요. 한남동은 안 가봤지만 TV를 통해서는 지금 많이 보고 있고 정말 고마운 분들 많죠. 그래요. 밤 늦은 시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얇은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쓰고 들어오는 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도 많이 진짜 예전에도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얘기했던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이 표현이 딱 맞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밤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죠? 네, 그것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형님 오노 만나러 간 썰 풀어주세요. 요거 한 3박 4일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일단은 오노 가기 전에 우리 그때 당시 노숙자는 비자가 안 나왔어요. 비자 안 나왔지. 그래서 내가 그때 비자가 안 나왔어. 연예인 최초로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줬어. 비자 얘기하면 진짜 좀 서글픈 게 뭐냐면 그게 군대든 어디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 그렇지. 잘못 썼어. 내가 딱 이제 앞에 사람이 이제 가족이었는데 남자가 이제 뭐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자기는 못 가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애들만 보내줘라. 비자 내서 나는 안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통역사가 이제 통역하는 분이 이제 흑인 분이었어요. 뭐 이렇게 전달하니까 노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가장이 좋게 알겠습니다. 이러면 뭐 서류를 다시 준비해 와서 그렇죠. 완벽하게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왜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깽판을 친 거야. 왜 안 돼? 나 안 가고 내 와이프하고 애만 가되니까 보내자 이렇게 된 거야. 와 그러니까 그 흑인 그분이 일단 완전 얼굴 빨개지고 딱 문 닫았어. 닫아버려. 30분 끝나고. 그 다음에가 나였어. 딱 얼굴 보더니 머리 빠글빠글. 빠글빠글해. 결혼 안 했지. 당신 뭐 수입 보니까는 무슨 이거 초등학생 용돈보다 수입이 뭐 더 약한 것 같아 이러니까 그 옆에 통역사가 있지. I'm sorry 그래. 안 된대. 근데 내가 거기서 또 너무나 가고 싶으니까 악수를 든 게 뭐냐면 또 마지막으로 뭐 이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있어요. 안 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그랬는데 네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미국에 가서 코미디를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서 코미디를 배우려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 그럼 눌러 앉겠다는 얘기거든. 약간 불법 체류. 불법 체류. I'm sorry. 꽝 찍더라고. 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요. 그러고서 퇴짜를 먹고서 벤치 먹고서 서류를 보냈잖아. 서류로 또 I'm sorry 또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다음부터는 미국을 가보긴 가봤어요. 괌 한번 가보고는 미국을 아직까지 못 가본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같았으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인천공항 가서 나도 보내자. 내가 막 소리 질렀잖아. 그때는 그게 됐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아마 잡혀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도야는 그때 이제 노숙자였죠. 못 가갖고 저하고 이제 김구라하고 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곳이 이제 오노가 시애틀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가 이제 시애틀로 갔습니다. 시애틀. 그래서 시애틀에 가서 넣어서 본 건 있어갖고 민족 중의 역사적 이것도 한번 낭독하고 그 시애틀 타워에서 시애틀 저 뒤로 돌아오지 왜 그랬어 방송하는 애가 공간이 없어. 그래? 그럼 고개를 숙이고 왔어야지. 그래서 시애틀에 가서 이제 딱 하고 오노 집에 갔는데 김구라는 사실 겁이 많다는 거 그때 또 느꼈어. 그 전에도 느꼈지만 우리가 프랭카드를 거기다 붙이려고 프랭카드를 제작을 했어. 오노 이 개 시기야. 김동성 금메달 내 나이 개 시기야. 그래갖고 빨간색으로 진짜 대문만하게 그 밑에 이제 영어로 fuck you 해갖고 이제 써놓고 붙이려는데 자기는 카메라 들겠다고. 왜? 그때 이제 거기는 동네가 좀 음침하니까 이렇게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나보고 다 하라고. 그래서 짜증이 나잖아.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카메라에 안 담은 거지. 그래서 내가 이쪽 옆에다 집 앞에다가 이게 프랭카드를 쫙 이렇게 붙이고 한 거야. 근데 이걸로도 이제 이게 안 풀리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수송을 했지. 그때 뭐 오노 아버지가 미용실을 한다는 첩보를 얻어갖고 그 미용실을 우리가 찾아갔어. 근데 미용실을 딱 가니까 진짜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이 보드가 있어. 거기에 이제 congratulations, no, 뭐 이런 게 막 써 있었어. 내 친구 오노 대충 해석하면 my friend 뭐 gold medal, congratulations 막 써 있는 거야. 거기다가 내가 야 이 개새끼야 금메달 내놔 이거를 대문자만하게 써버린 거야. 야 그리고 우리가 저기 머리 좀 깎자 그래갖고 나는 이제 못 깎으니 그때 짧았잖아. 그러니까 구라가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깎는데 또 십중거리가 아이씨 머리를 이렇게 뭐같이 깎는 거야. 정말 대우 작갔네 그러면서 머리를 더럽게 깎았어. 근데 그때 말총머리에 동양인이 오는데 누가 봐도 오너 아버지인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인 줄 우리가 알고 그때는 인터뷰 좀 하자고 그래놓고 면전에 놓고 자식 잘 키워 막 이러고 막 했더니 나중에 안 사실인데 오노 삼촌이래. 아빠 아니 머리 이발 비용은 얼마나 나왔나요?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10달러 정도? 그때 당시 시세로? 근데 그때 환율이 1,000원 미만이었었어. 야, 그러면 나름 뭐 그것이 한 7,000원, 8,000원. 나름 가격이 나쁘진 않았네, 그때는. 그때 당시. 그게 22년도야. 2002년. 2002년. 그러니까 23년 전이지. 그러니까. 그때 7,000원이면 지금은 한 7만 원 하겠다. 그때 저는 이제 팬으로서 그 영상을 다 찾아보면서 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구나. 잠깐만. 야 별풍선 30개 나왔어. 응암 어린이집. 별풍선 30개 이걸 우리가 놓쳤어. 자, 감사합니다. 30개. 응암 어린이집. 옛날 생각나요. 3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푸르지오 오피스텔 5663번째 팬클럽이 되셨어. 네네. 푸르지오 오피스텔 계약금을 쪼개서 보내셨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이제 응암 어린이집이 우리 집이 원래 응암 어린이집이었는데 딴 데서 똑같이 같은 응암 어린이집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 새를 붙여서 새 응암 어린이집을 했고 그때 왜 다마스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골목이 좁았어. 들어가기가. 다마스 기업은행 사이로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다마스를 태우면 여름에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항상 쳐져 있어요. 항상 지쳐 있고, 그 빵빵 울리잖아요. 다마스 울리면 밖에 소리보다 안에 소리가 더 커요. 그 정도로 맞아요. 엄청 났고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그 화정에 있는 그 세이브존을 갔는데 거기 이렇게 내려갑니다. 애들 너무 많이 싫다 보니까 올라오다 시동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차가 뒤로 다 밀려 있는데
그 차가 다 후진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일단 시동 걸고 다시 이렇게 다시 올라왔던 기억이 나고 아이들하고 마트를 가잖아요. 그럼 한 몇십 명 가잖아요. 한 20명 가면 시식중을 메뚜기 때 온 듯이 보니까 준비중으로 싹 바꿔놓더라고.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뭐 기억도 나고. 야, 애들 간식 좀 먹여. 뭐야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어린이집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5개를 맞히는 바람에 그 또 짜장면을 또 돌린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났죠. 아니 그때 추억에 담았어요. 그 어린이들은 지금쯤 어른이 돼서 그러네. 진짜 한 30대 중반 30대 와, 됐겠네. 벌써 그렇게. 왜냐면 2000 그때 뭐 2년 월드컵 그때 아이들이 뭐 7살, 8살 뭐 이랬으니까. 맞네. 와. 나도야가 그때는 노숙자였잖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나는 창피해서 안 그럴 것 같아. 나도야가 KBS 방송국을 갔는데 새 응암 어린이집을 촬영한 건데 그걸 타고 간 거야. 보통 쪽팔리면 그거 안 타잖아. 그냥 버스를 타고 전철 걸어갔는데 진짜 그걸 타고 KBS로 정문으로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문을 여니까 들어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막 막는 거야. 어디? 예? 저 촬영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이 차가? 이 차가? 진짜 그랬다. 아니 그걸 타고 온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많이 탔거든? 근데 도야하고 우리가 돈이 없을 때잖아. 그때 30대 초반. 그치? 돈이 없으니까 항상 김구라 나 도야하고 꼭 이제 뭐 있는 사람이라고 뻑인 사람은 강남에서 약속을 잡아. 맞아요. 그럼 우리 차가 강남에 가면 야 주차비 많이 나오고 야 세대면 부담가 그래갖고 항상 홍대 서교동인가 있지. 서교동에서 세 차가 모여. 그 절망, 르망 모이고 나는 이제 저기 마티즈. 다마스. 그러면 야 이 차가 연비가 다마스가 제일 좋아. 그러면 그 차를 불법 주차를 하고 다마스를 타고 우리가 강남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다마스를 타면 또 김구라는 되게 씩퉁거려 그냥. 야 뭐 이런 차를 타고 뭐 이거 가. 아우 그 난 뒤에 타고 그 타고 가다가 붕 가는데 신호등에 강남에 이렇게 걸리잖아. 걸리는데 옆에 오픈카가 딱 쓰고 여자가 우리 이렇게 쳐다봤어. 진짜 구라가 아니라 숫자가 숙여! 그래갖고 이렇게 던지다가 가고 막 그랬잖아. 그 기억인데.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요거 꼭 숙자가 우리가 그 다마스를 타면 그냥 가도 되잖아. 야 구라 벨트매 봉알 벨트매 귀찮잖아 여름에. 뭐 벨트를 매. 벨트를 왜 매? 매라고 매라면 왜 매? 사고 나면 사체 보관용이야 매. 그게 진짜 박는 순간 이건 그냥 다 죽어. 정말 그 위험해. 그리고 그때는 그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의무 그 벨트 안 할 때니까. 그런데도 매라고. 그런데도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 그리고 항상 내가 한 번은 이게 같은 차종끼리 레이스 붙는 거 알아요? 그치. 마스끼리. 다마스끼리 레이스가 붙은 거야. 맞아. 그거 쏘는 거 5단 넣고 날리는데 그 차하고 나하고 이제 한 차선이 비어 있었어요. 막 밟고 있는데 야 가운데를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가운데를 티코 한 대가 싹 추월해가면서 티코가 좀 더 빨라요 다마스보단. 이야 이렇게 갔는데 그거를 서로 다마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보면서 웃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진짜. 지금은 이제 추억의 자동차들 그렇죠. 이제 영업으로 열심히 뛰시는 분들도 그 차가 요즘 되게 귀하대. 예전에 SBS 등촌동 인기가요 20 할 때 지금도 거기서 해요. 웬 빨간색 다마스인데 열면서 야 내려 이러는데 누구였냐면 누구야? 룰라였어요. 초창기 때. 그때 당시에. 룰라가 돈이 없었나 보지. 초창기 때 빨간색 다마스에서 한 5명이 우르르 날아가지고 뭐 저렇게 막 뭐 이러면서 막 내리더라고. 그래서 뭐지? 난 몰랐으니까. 그게 룰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마스였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신인 때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박보영 씨가 탤런트. 그 영화배우 박보영 씨가 처음 개콘에 카메오 같은 걸로 한번 나오셨어요. 그때 막 이제 그 첫 영화 있잖아요.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여튼 그 있어요 영화 하여튼 터진 영화. 그 영화 나오고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왔는데 그때 차도
박부영 씨는 이제 떠오르는 신인인데 약간 다마스 비슷한 거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인 때는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네. 요즘은 이제 대부분 연예인들 차가 다 카니발. 네, 그런 거야 추세로. 카니발이. 네. 맞아요. 카니발로 다 타고 다니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그거 유행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게임. 야, 아니 그 차. 그게 연예인의 거 스타크래프트. 연예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지. 기름 진짜 많이 먹는 요새 거. 안 보이던데 그게. 많이 안 보여. 그게 다 저걸로 다 카니발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한창 개콘이 그래도 좀 물이 올랐을 때 소녀시대하고 저랑 박성호 씨가 같이 섭외가 됐어요. 성균관 대학교 행사에. 이야. 근데 그때 당시 우리의 일을 봐주고 있던 형이 중고 스타크래프트를 뽑은 거야. 보통 개그맨들은 뭐 카렌스 이런 거 타고 오거든요. 그렇지. 좀 이제 소녀시대 정도 돼야 그때 스타크래프트 타고 다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딱 뽑아가지고 이제 성균관대로 스타크래프트가 들어오니까 남학생들이 다 몰리지. 연예인이다 그러고 문 열고 내리는 순간 이거 좆됐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이거 소녀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리자마자 남학생들이 돌림 노래처럼 씨바 다 가더라고. 맞아. 정말 무쇠의 기적처럼 우리가 나가자마자 너네한테 너무 차가 과했어. 좀 안 잘 탔어. 내가 뭐 그 차를 타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내 일을 도와주던 형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를 뽑아서 그러니까 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그맨 매니저는 그렇잖아요. 개그맨 한 10몇 명 관리하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오늘 제가 이제 그 오전에 네. 이제 방송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취미 중에 하나 부동산 임장 다니는 취미예요. 임장. 그래서 요번에 저기 원흥으로 임장을 갔는데 야 그걸 느꼈어. 만약에 자동차 벤츠 1억 뭐 2, 3천짜리 있으면 벤츠 할래요? 오피스텔 하나 가질래요? 오피스텔 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프로지오인데 1억이야. 근데 이제 원룸으로 있고 이제 투룸은 이제 약 1억 7천인데 야 그걸 보면서 야 차를 막 2억짜리 타는 분들은 대단한 거다. 그렇지. 여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투룸에 프로지오 달리는 정말 완전히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거 이거 보면서 약간 그걸 느낀 적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가 자기 집보다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생각도 나 같으면 그 돈 있으면 나 진짜 오피스텔 사버리지. 그리고 아까 좀 임대료도 받게. 대범이가 그 소녀시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아마 같이 있었던 건 코엑스에서 행사할 때 코엑스 갑자기 우리가 개그맨들이 무슨 개그하고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야. 막 사람들이 와 어디가 뭐 썰물 빠지듯 그냥 핑클이 와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뭐 밑에 가지 마. 야 니는 자존심도 없냐? 막 이렇게 다 가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부스에도 없으니까 그래 나도 가자. 그래서 같이 그냥 핑클 가서 공연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개그맨들 행사할 때 그런 공감대 있잖아요. 어디 사회를 보러 갔어. 그러면 인기 가수들 소개하고 인기 가수들이 이제 출연을 하니까 객석에 관객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무대 소개하잖아. 그렇지. 자, 마지막은 피날레. 소녀시대 하고 소녀시대 무대 딱 끝나잖아요. 객석이 다 빠져. 그러면 한 7명 남아있는데 나는 클로징 멘트를 해야 돼. 맞아. 야, 나 그거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치. 그것도 많이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가 와. 자 이제 소녀시대가 옵니다. 뭐 이제 자 박수 한번 보냈었는데 안 와. 또 무전이 와. 자, 한 아직 안 왔어요. 30분 끊어주세요. 30분 딜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리크리에이션 해야 되고 막 1시간도 막 끄는 경우도 있고. 아니 대범이 같은 경우는 그건 있을 거야. 행사 나 이것까지 해봤다 분명 있을 것 같아. 행사인데 이런 행사까지 내가 진짜 해봤다. 있지? 있죠. 네, 하나만 있죠. 해봐. 까봐. 일단은 뭐 들어왔는데 제가 아프리카 TV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숲 TV로 바뀌었지만 아프리카 TV 시절에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전화하는 컨텐츠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난 전화 온 것 중에는 제가 매니저 번호를 공개를 했거든요. 행사 좀 주십시오. 근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서 김대범 씨 섭외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목소리가 일단 니마이야. 이거는 장난 전화 아니다. 장난 전화 아니다. 장난 전화 아니야. 야, 그때 당시 매니저한테 야 이거 진지하게 잡아. 예, 뭐 언제 어떤 행사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내일 제가 밥 먹을 때 뒤에서 춤 좀 춰주세요. 그리고 내가 야 이 개야 하고 끊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장난 많이 치고. 밥 먹을 때.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면은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 행사를 가게 되잖아요. 나는 세계 최초 아마 있을 정도. 나는 저기 룸사롱 체육대회 갔잖아. 현충일날 유일하게 강남에 진짜 큰 룸사롱이야. 그 룸사롱에 웨이터, 그다음에 주방 아주머니, 거기 일하시는 분 언니들, 거기 앞에서 내가 행사를 했잖아. 야, 근데 그 그림이 웃긴 게 뭐냐면 이분들도 행사가 눈에 안 들어와. 술 먹고 싶은 거야, 편하게. 나중에 같이 마셨잖아. 같이 마셨어. 그게 같이 갔잖아. 야외 막 잔디봐. 알지. 그랬던. 저는 건달 행사 갔을 때 썰이 센 거 한 4-5개 있는데 진짜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사회자만 섭외가 되는 게 아니고 줄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일부 조금 프로필을 과장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과장해서 막 적어놔요. 전국 오뎅국물협회 회장 뭐 그런 협회가 어딨어. 전국 시낭송협회 회장 뭐 다 적어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꼭 이제 전문 사회자 말고 그 신랑이나 신부 친구가 사회 보면은 쩔쩔맨단 말이야. 발음도 일단 얼었어. 왜냐하면은 톤이 똑같고. 보통 주례 선생님은 그 신랑 신부의 그 좀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한 다리 건너 아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막 심부름을 시켜요. 보면 사회자 양반 내 식권 좀 받아와. 근데 나는 이제 알지. 맞아. 나는 이제 알지.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밑밥으로 깐 거고, 그런 분들 중에 제일 웃겼던 경우가 이제 사회자 양반 일로 와봐. 오늘 결혼하는 친구 그 신랑하고 신부 양력 좀 적어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어느 회사 다니고 어느 대학 나오고 그래서 그런 뭐 거지.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 결혼하시는 분이 건달이에요. 뭐 내가 항상 행사를 가끔씩 주는 분이야. 그 신부 되시는 분은 어느 회사 직원이고 신랑 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알아도 정보가 그냥 어느 무슨 파의 행동대장 뭐 없어.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딱 주니까 이제 보지도 않아. 주례 보는 분이 베테랑이니까 보지도 않고 베테랑이처럼.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 주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본식 들어갔어. 네. 주례 선생님의 전문 용어가 또 있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말에 바쁘신 가운데 원근각지에서 많이들 오셔서 이런 막 주례 선생님에서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 원근각지. 있어 보이려고. 네. 그런 멘트 하다가 자 오늘 결혼하는 우리 신랑 신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고 딱 보는데 약간 동공의 지진이 왔어 일단. 그래서 먼저 신부부터 소개해요. 자 우리 신부는 재원입니다. 우리 부산 최고의 재원이고 우리 부산 최고의 대기업에 다니면서 우리 부산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신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신랑 차례인데 조금 뜸을 들이더니 이걸 어떻게 우리 신랑은 대한민국 협객으로서 대한민국의 질서 안정에 질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보다가 존나 웃었네. 야 애들이 좋네. 존나 웃었어. 나 아까 할 얘기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분들을 잠깐만요. 예, 별풍선 자 10개 치즈 핫 스파 왕님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야 중요한 게 네네네. 치즈 핫 스파님 지금 5,664번째 네네네. 팬클럽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연을 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강연 나름대로 준비를 해갔어. 칠판을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야 이 개새끼야 들어오니까 거기서 늘 듣던 거니까 야 이 17년아 그럴 때 막 여자는 그러니까 진지한 강연을 하면 뭐야 막 치고 있는데 거기서 욕을 하면 늘 듣던 거니까 거기서 막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나네. 제가 또 건달 행사 갔을 때가 이제 또 그 아는 건달 형의 부모님 칠순잔치가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가 이제 뷔페예요. 뷔페. 뷔페인데 이제 건달이 오니까 뷔페가 없더라고요. 야 잠깐만. 뭐야. 우롱차이 만님이 별풍선 100개를
쏴주셨습니다. 100개! 이야. 어딨어? 맞는데 우롱 맞네. 100개! 야, 이거 가야 되나? 이거? 보여줘야지. 이거. 야. 이게 의자가 약해서 부러지겠네. 이거. 들고. 자, 고안골 한번 갔습니다. 고안골. 와, 진짜. 야, 진짜 우리 도라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가 벗어야 돼! 그 건달설 다시 이어서 하자면은 그 뷔페인데 뷔페가 없어요. 뷔페인데 뷔페가 없어? 왜냐하면은 뭐야? 건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일로 가라, 저 사장님 일단 육회하고 좀 가오봐라. 보통 그렇게 하면은 호텔에서 저 손님 뷔페입니다. 직접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직원들도 쫄아서 다 갖다 줘요. 난 그거 보고 야 진짜 이거 좀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행사하니까 예전에 나하고 이제 구라하고 환갑잔치. 예전에 이제 요즘은 칠순이지만 칠순 잘 안 하죠. 안 하죠. 모르겠어요. 환갑잔치인데 처음 했어요. 처음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사회를 보고 하다가 이제 여흥 시간에 이렇게 그 영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미녀 하시는 분들. 판소리 하시는 분들. 원래 맞아. 있어. 원래 사회자하고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나누고 이러는데 좀 경험이 있으면 자 받으시고 나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모아놨어요. 이제 차근차근 모아놓고 보통 이제 그 저기 맥주잔 고는데 이렇게 꽂아놓지. 뭐 이렇게 박스 같은데 넣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구라가 뒤에 차가 오더니 야야야 우리 반씩 나눠줄까? 잘 챙겨 이러는데 그거만 딱 챙길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막 한두 시간 놀잖아요. 놀고 이제 그 병풍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나누려고 그랬더니 그 여흥하시는 분이 쩌렁쩌렁 목소리로 이 돈을 건들면 안 돼! 어디 건들면 돼! 거기서 내가 처음 행사니까 기가 죽인 거지. 기가 죽고 쿠사리를 먹고 있어. 근데 구라가 딱 보더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바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여흥하는 분하고 한참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어디 손대려고 이거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감이 왔지. 이거를 아니 원래 사회자가 그렇게 권한이 있는 건데 원래 보통. 같은 팀이에요. 했는데 이게 완전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 팀을 보다 보니까 돈에서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병풍 뒤에서 향 맡을 뻔했어요, 진짜. 와, 완전 기에 눌려가지고 진짜 그것도 한 팀이 돼야지만 이것도 나눠가는구나. 그걸 이제 경험을 했죠. 항상 잘 시켜. 반 나눠야 돼. 반 나눠야 돼. 완전히 그냥. 정말 지금 행사가 또 주제가 되니까 별의별 행사 갔던 또 추억이 다 떠오르는데 저는 또 억울했던 썰. 행사 간다 억울했어. 웃기기보다는 지금도 열받고 억울해 죽겠어요. 신랑분이 저를 섭외를 하는데 결혼식 사회 가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기 제가 돈을 주고 섭외를 했다고 하지 마시고 아는 형님이라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부탁을 할 때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있어. 뭐 어떡해요. 고객이 원하는데 알겠습니다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느 학교 선배든 뭐가 이게 있어야 될 거잖아. 퍼즐이 맞아야지. 가잖아요. 그분이 먼저 해. 형 왔어. 이걸로 가. 바로 나도 이제 야 임마 축하한다 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 보는데 통화로만 했던 사람이 연기했어요. 연기하고 이제 그분이 연기 잘하네. 연기 잘하더라고. 그래서 사회를 보는데 이제 그 신랑 아버지는 그런 모습도 봤으니까 이제 신랑 아는 형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사회를 보는데 그 신랑이 이제 그 신부를 위해서 이벤트를 너무 많이 준비한 거예요. 무슨 뮤지컬 쇼 10분, 마술 쇼 7분. 쉽지 않은데. 신랑 노래 또 한 7분. 근데 뭐 댄스 팀이 또 있어. 그건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신랑 아버지가 빡이 쳐가지고 야 일로 와봐. 너한테? 네. 근데 이게 반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신랑 아는 형으로 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반말할 수 있잖아. 봤으니까. 불러 뭐야 왜 이렇게 길어 나한테. 나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저 사실 개그맨이에요. 섭외 받아서 온 거예요. 이러고 싶은데 지켜줘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신랑 아버지들 야 밥 좀 먹자. 도대체 뭐 이렇게 길어? 아 진짜로 솔직히 얘기하면 좀 무례했어요 그 신랑 아버지가 진짜로. 아 실제 자기 아들의 아는 형이어도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기분 나쁘게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나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댄스 팀이 끝났는데 신랑이 또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은 하면서 하나를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가 야 나한테 야 나 그때 생각하면 참 진짜 아 내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왜 나한테 그래. 아이 진짜. 네. 아유 행사하면 요즘은 이제 행사가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행사가 없어서 행사 구하기도 힘들어. 저 최근에 참 슬펐던 일이 저한테 행사를 자주 주던 그 여사친이 한 명 있어요. 그런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 좋지. 항상 때만 되면 연락 와서 오빠 뭐 이런 거 들어왔는데 오빠 할래? 하면 야 고맙다. 이런 건데 최근에도 연락이 온 거야. 어느 대기업에서 송년회를 하는데 오빠 하길래 나한테 나는 부탁하는 줄 알고 그래 뭐 이 정도 가격에 갈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오빠 주변에 MZ세대 개그맨 좀 소개해줘. 그래서 이제는 섭외하는 사람 나이가 옛날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 섭외를 담당하는 분들이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라 MZ 개그맨들을 원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렀죠. 야 그럼 나한테 왜 그래? 그렇지. 너 나한테 전화한 김에 틱톡 라이트나 가입해줘. 그 1인당 15,000원씩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그 15,000원 받아먹고. 저기 어떻게 소개해주면 뽀찌 있나? 없어 보이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회가 아닌 이제 주례. 그렇죠? 이제 주례. 주례와도 사실 부담스러워. 그렇죠. 있잖아. 이게 워낙 이게 되는 분들하고 털다 보니까 벌써 지금 8시 58분. 제가 금방 가네. 지금 목소리가 이런 게 사실 감기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고생하고 있고 내가 오늘 그 점심에 그 매운 짬뽕을 왜 처먹어가지고 지금 화장실을 오늘 벌써 3번째 가는 건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 우리 치즈 핫스파 왕님께서 형들같이 토크하는 분위기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제를 많이 던져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100개 치즈 핫스파 왕님 100개 야 내가 이제 보여줄게. 자 우리 황봉의 옛날 이름 황봉 아래 봉알. 한번 갔습니다. 스트레 까야 되는 거야. 운하영 같아 운하영.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숲TV하고 이제 미팅을 가져서 그렇죠. 대범한 토크쇼가 아닌 두 분을 모시고 아예 고정 방송을 하나 좋죠.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예고 방송 같은 오늘 예고 방송.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뭐 숲TV 측에서도 이렇게 스튜디오도 지원해주고 그럼요. 공식 방송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게 우리가 재미있게 이게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좀 이제 품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번 올 때는 주변 분들께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야 여기 재밌는 방송이 있다. 그래서 한 명씩만 달고 들어오면 일단은 3자릿수로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2자릿수밖에 못 갔는데 3자릿수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단계 방송처럼 동시 접속 진짜 1000명 넘어가는 거 꿈입니다. 일단 너무 빨라가지고 글을 못 읽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탄지로코님이 할머니한테도 카톡을 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그 여러분들의 정말 정성 하나하나가 저희를 굉장히 발기차게 만듭니다. 그럼요. 정말 감사드리고 자 어쨌든 그 또 한번 그 회의를 해보고 어떤 방송이 또 고정으로 생길지는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서 오늘 이제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